자,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 들어갑니다. 일단은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이 너무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사실 운영에 있어서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뭐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의 기준 설정 잡아야 되고, 그리고 요 전략 부분은 10월 포트폴리오로 이제 다시 설정을 잡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거래 일수가 하루 남아 있잖아요. 9월 30일 거래.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로 넣을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HD현대일렉트릭, LG노텍, 뭐 현대로템 이렇게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 8일 날짜 기준에서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이제 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뭐 투자 경고 진행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어 보여요. 왜냐면은 전 거래일에 종가를 높여놓고 끝났는데도 지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세 가지의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요건인 특정 창고들의 매수 관여도가 높을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UBS 쪽에 수급이 이제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뭐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하고, 현대 로템 부분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꿀 거예요. 원래 우리의 이제 그 취지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순위 수준으로 이제 바꿔놓을 건데, HD현대일렉하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4,500만 주기 때문에 13조 정도가 되고, 3,600만 주인 HD현대일렉트릭이 이제 10조 좀 넘기는 흐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LG이노텍의 기준은 거래가 원체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5%로 줄이고, 현대차의 비중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일단은 하방을 잡아줬고, 26만 원 넘겨놓으면은 또 10월달 중으로 뭐 10월 초반 기준에 슈팅 나와서 신고가 30만 원 대비 안 멀어요. 또 시장 낙폭 감안했을 때 기준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 정도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변화, 현대 로템은 대부분이 뭐 다 수익이시죠 사실상. 최근에 이제 신고가에서 들어간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신고가까지는 안 따라갔어요. 거래가 제한적이라. 5만 뭐 7천 원 수준까지가 신고가고 사상 최대치. 당연히 이제 그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로템하고 LG노텍이나 HD현대일렉을 비교했을 때 결코 현대로템이 밀리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놓을게요. 또는 현대로템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여러 요건이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 쪽의 경우를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가치 평가 기준이,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300만 주 아니었나요? 5천만 주가 넘었는데 5,300만 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건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쪽에 9대1로 분할을 한 거니까 이쪽에 이제 시가총액 기준하고도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봐야 되고, 하나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하나 정밀기계를 10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T가 슈팅에 나오면은 이슈범이 불거질 수 있어요. 6월 3일 날의 흐름처럼 뭐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슈팅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9월 3일 날 500만 주. 그럼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나 봐요. 5천만 주였었나 봐요. 5,300만 주가 아니라 5천만 주. 오케이. 종목을 뭐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 그 변동 기준에 이제 기업 분할 기준에 5천만 주에서 이제 10분의 1을 덜어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이 뭐요 기준하고 이제 뭐 비교를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15주짜리 종목이니까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의 펀더멘탈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오늘 이후에 형성되는 이제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 쪽 종목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HD현대일렉은 아마도 최근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주력주를 일단은 다 정리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력주의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인가요? 13만 원대 사실은 주력 포트에서 뺐죠. 우리는 5만 원, 6만 원을 갖고 왔었고 13만 원대 고점 찍고 이제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프리미엄이 높아서 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동성 매매 기준에 19만 원까지 매매를 했고 엄청난 수익을 냈고 근데 이제 마지막 19만 원에서 밀릴 때 이제 재편입 들어가고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원활하게 수반하지 못해서 뭐 아쉽게도 마지막 물량 뭐 손절도 많이 했죠. 한미반도체는 지금은 안 쳐다봐요 거의.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미반도체 고민하는 정도. 어제 같은 날. 근데 어제 뭐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고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6% 폭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해서 설정을 해서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링크 나오면 이제 링크 부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업황, 시황 뭐 이런 부분들 전부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링크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링크까지 이렇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기준의 링크고 그럼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포트폴리오 이제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야간 방송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문자가 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여기를 그냥 뺄게요. 10월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가 가로하고 9월 30일 최종 결정 후 공지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일단 그 오늘 기준에서 거래가 좀 애매한데 수급은 일부 들어오고 있어서 뭐 기간 쪽 프로그램 이외에 당연히 뭐 수급이 있겠죠. 그래서 기간 쪽 수급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무리 퍼시픽도 일단은 오늘 다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을 놓고 있다 보면 또 안 되겠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굳이 손실 보고 나올 시장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에 지금 64,500원 공방까지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 얘도 지금 많이 미끄러진 거죠 사실. 그나마도 이제 탄력이 세게 나오긴 했는데 많이 미끄러졌어요. 갈등을 좀 하긴 했어요. 그 하이닉스 설정 이후에 매도 신호 나오면 일단은 저점 물량을 좀 정리를 해놓고 어차피 비중 55%에서 어떻게 했어요? 55%에서 이제 현재 기준의 10%로 축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갈등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원체 이제 미국장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유지하고 오히려 매수 강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탈퇴 신호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뭐 다시금 잘 보고 대처를 할게요. 지금 비중 10%인 거예요. 삼성전자 부분 40% 그리고
현대차 부분도 이제 뭐 26만 원 공방까지 있었던 범위이기 때문에 29만 9,500원, 30만 원 수준의 사상치대치 신고가까지 멀지 않다. 그리고 HD현대일렉은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해드렸고 주력 비중까지 어제 다 전량 매도를 해드렸는데 변동성 매매로 비중을 좀 더 확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주력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관망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31만 원 라인에서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뭐 들어갔으면은 뭐 어제 차익 실현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이제 아마도 또 들여다보는 그 기준을 설정했을 텐데 어찌 됐든 개별 기준에서는 뭐 전략 다 들으셨으니까 대처를 좀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LG노텍도 지금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하고 하방은 잡혀 있는데 하방 경직은 잡혀 있는데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뭐 계속 멈춰져 있습니다. IT 쪽의 반도체가 고점 대비 4, 50%씩 밀렸던 것을 감안하면은 LG노텍이나 BH는 그나마도 고점 대비해서의 낙폭이 그나마도 이제 제한적인 부분 그 정도의 이제 하방을 잡고 있다라는 거는 수급이 원체 뒷받침돼요. 저평가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그러니까 우리 종목 중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아예 뭐 성장주 뭐 IT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한 저평가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PER 10배 미만, PER 5배 미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평가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 HD현대일렉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그 경우가 저평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고 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은 실적이 월등하게 개선되고 있는 뭐 저평가라고 논하기는 어려운 그런 위치의 종목이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바꿀 거기 때문에 위치 자체를 좀 이게 정책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정책 금융에 대한 정책 금융에 대한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더 우위로 보는 거는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쪽의 정책주로서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고평가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LG노텍은 상상을 초월하는 또 저평가. 그다음에 KB금융 쪽이 이번에 이제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제 편입을 한 거고 오늘 기준에 좀 뭐 늦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 붙어서 편입을 한 거고 85,500원 정도 오면은 이제 또 매수자는 낼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뭐 오늘 넘기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는 85,000원에서는 이제 멈추고 9만 원 수준까지 올라올 때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설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놓고 요 정도 박스에서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9만 원을 훌쩍 넘기기에는 시장 지수 감안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 있다. 굉장히 강조를 오랫동안 들여왔고 그리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9만 원 전후에서 개별 기준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 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뭐 재편입 하시더라도 부담이 없고요. HLB가 너무 또 미끄러졌어요. 어제 19,200원대까지 잘 반등을 줘서 좀 슈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결론은 애플이죠. 뭐 애플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이제 4% 눌려 있어요. 충분히 이제 신고가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10월달에 이제 AI 관련 패키지 이제 출시되는 부분에 업그레이드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 해석 부분 그리고 실적의 원체 긍정적이에요. BH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고 있고 저평가고 PER이 뭐 4배, PBR 뭐 1배 미만 말도 안 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수가
시가총액이 6,300억 분이 안 되는 종목에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의 순위가 22위예요. 어제까지는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 볼까요? 2분기 이후의 기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현대로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BH가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긴 한데 4월 1일 이후부터 쌍끌이 순매수의 순위를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알테오젠도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 보려고 하고는 있죠. 36만 원의 차익 실현 거의 뭐 신의 한 수죠. 현대로템 또 LG이노텍 매수 평균 단가보다 좀 할인돼 있어요. LG이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얘가 시가총액이 뭐 7위는 아니잖아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에 뭐 신고가 랠리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가캠바이오도 있는데 우리는 저기는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있는 거고. 좀 방안에 만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 계시더라고. 그리고 BH가 이제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우리가 이제 안타깝지만 뭐 손절을 한 기준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2분기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는데 뭐 애플을 떠나서도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애플발 영향 또 시장의 급격한 조정의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VIP 방에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산 규모가 이제 1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부 VVIP로 오십시오.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VIP 방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자산 규모 때문에 계시는 분들 이외에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발 좀 저희 쪽에 전화해가지고 VIP, VVIP 차이가 뭐예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설명 못하는 걸 직원분들이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들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을 보시겠냐 이거지. 라이브 방송에서 보시지만은 녹화된 영상 보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장중의 기준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문자를 받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밀려 있어. 문자를 받았는데 슈팅에 나와서 막 올라가고 있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듣고 전략을 듣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 뭐 엄청나게 뭐 급하게 매매 기준을 설정해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대처의 기준을 잡아야죠. 유한양행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래가 실리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유한양행 그 계속 수익을 제대로 수익을 내다가 이번 마지막 물량에서도 차익 실현 잘 해놓고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을 때 거래가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따라붙고 이제 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거래가 계속 이렇게 둔화가 되면 안 돼요. 슈팅 나와줬을 때 2조 5천억의 신고가를 냈고 이번에 2조를 내고 신고가 낸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흐름에 요 거래 대금을 OMA 20MA 수준에서만 부딪히고 흘러간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급격한 슈팅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장에서는 뭐 시장 지수를 원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글로벌 증시 신고가 랠리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굳이 손실 보고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없이 16만 원 이번에 딱 거래 없이 16만 원 딱 올라왔는데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거래 없이 또 16만 원 공방에 나오게 되면은 움직이는 걸로. 그다음에 HLB도 지금 굉장히 많이 손실이 확장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9만 3천 원, 4천 원 정도 되죠. 또 얘도 변동이 높기 때문에 단기 수급 범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얘도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도 고려를 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은 좀 더 가져갈게요. 오늘 70만 6천 원이 저점인데 이제 70만 5천 원 정도 내려오면은 지금 75만 원이 이 공개 매수 가격인데
글쎄요. 지금까지의 경험치상으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이제 주총에서 표결하겠다. 연기금 쪽 우리가 꼬셔내겠다. 그런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강성펀드 쪽에서는 그러니까 영풍 쪽에서는 자금 여력이 없을 거다. 어? 하여간에 뭐 고민 해서 대처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고려아연의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하겠죠. 내놓을 것 같으면 그냥 주지. 그리고 실리콘2도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9조란 말이에요. 9조. 8조 8천억. 10조 전후 수준에서 10조 전후 수준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종목을 쌓아놓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가 지금 오늘 개장 초에도 이제 수급이 좋아서 뭐 거래도 수반됐고 따라붙으려고 했는데 지금 뭐 수급이 오히려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적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애매모호해요. 또 우리 평균 단가 수준 응? 애매모호한 그래서 계속 거래가 없으면 정리해놨다가 그러고 나서 뭐 재차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인다면 그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은 손실이신 분들이 계실래야 계실 수가 없죠. 지금 요 범위에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종목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8월 20일 날 6%에서 상한가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 범위에 이제 뭐 돌려질 때 또 편입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았는데 요번 저점 찍고 돌릴 때의 고점이 54,000원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맴돌고 있어요. 근데 거래가 너무 없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슈팅 나오기를 바라는 것도 웃기는 거고 뭐 사연 없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연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로 조금 이렇게 한 템포를 이렇게 벌려놓을게요. 벌려놔서 조금 가져가면서 보겠다는 거 하고 뭐 여전히 뭐 거래는 있지만 지금 IT 쪽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 주게 된다면 유한양행에서도 거래가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원하는 1조 5천억까지 나온다는 게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 편입 단가 위에서 수수료라도 빼고 나올 거예요. 굳이 밑에서 막 때려 놓을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게요. 거래가 없으면 이런 순서 밑에 있는 쪽을 먼저 이제 정리하는 순서로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얘네 둘은 그렇게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원천적으로 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KB금융도 뭐 5만 원, 9만 원 수준까지 왔을 때 기준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주력주로 넣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금 일단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가 조금 제한적인데 슈팅이 나와서 이제 슈팅 나오는 부분에 이제 따라붙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문자가 오늘 와 이렇게 문자 많이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주 위주로 여기부터 채우고 대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그럼 이제 그럼 현대로템하고 이거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그다음 오늘 매수세인이 두 종목 나갔죠. 단계별로 편입하시면 되고 현대차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매수세 낼 겁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고민해서 매수세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꼭 31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상황에 따라서 31만 원 미만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고
시장 상황하고 수급 상황을 같이 볼게요. 우리 얘도 이제 매수인 될 거고. 그래서 주력주 먼저 채우시고 나머지 이 변동성 종목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와 이렇게 변동성 종목이 많은데 뭐 어떻게 사려는 거니? 변동성 종목은 이제 매수인 나오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 위치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뭐 70%, 80%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현금 10%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 10%로 이 중에서 변동성 매매 나오는 종목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위치를 바꿔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다가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돼서 이제 위치를 바꿔놨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로템 나쁘냐? 아니라니까. 사상체 때 신고가 찍고 눌려있을 뿐이고, 우리는 뭐 다들 엄청난 수익, 지금 이런 장에서도 전월 대비해서 9월달 포트로 넣은 거니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8월 말 이날 종가 대비해서도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공략을 했었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문자 발송을 해드릴게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빠르게 요 밑에 종목군들은 쫙 정리를 하고, 지금 기억나 있을 때 순서도 다시 문자 나가는 그 기준에서의 순서대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가져간다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쪽의 기준, 그리고 유한양행 HLB 거래가 이제 급감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려해 이제 좀 더 들여다보는 걸로. KB금융은 이제 어차피 9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움직임 가져가겠다. 요 정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HLB나 유한양행 실리콘2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거래가 계속 살아나지 못하면 가급적이면 수익 범위에서 나오려고는 하는데,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릴 거고, 일부 공개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VIP 방에 계신 분들 영상 보시게 되면은 VIP 방으로 꼭 옮겨 오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시고,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좀 정리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어차피 VIP를 예를 들어서 VIP 방에 일반적으로 이제 2+1 뭐 3+2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계시는데, 저라면 한 달을 하더라도 뭐 2달 그거 할 2+1 해가지고 뭐 3달 손실이 나면 3달 어떻게 같이 가, 그죠? 그럴 바에는 1개월을 끊어서 VVIP 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옳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